좀 눈에 들어왔던 뉴스는 트럼프의 트윗이 어젯밤에 우리 해임도 아까 누가 보고 잤다고 하던데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봤거든요. 김정은은 나와의 계약과 나와의 악수를 지킬 것이다. 지킬 것이라 확신한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저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건 또 하나의 트럼프의 협상 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폼페이오가 이제 지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북한이 이런 반응을 한 게 의아했다. 굉장히 의아했다. 그래서 나의 협상팀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화하는 동안에는 잘 못 느꼈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까지 막 뭐 강도와 같았다라더니 그죠? 그러면서 조금 강경한 발언들을 했었는데 최대한의 압박을 우리 삼국과 이야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또 완화된 제스처를 취했어요. 저 뭡니까? 유해가 이번 내일 모레죠? 12일 날 판문점에서 회의한다 그랬으니까 유해가 넘어오면서 화해 물꼬가 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대북주들 아마 일반인들은 대북주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대북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북주의 기대감이 정말 밑바닥까지 온 상태입니다. 지금 북한의 외무성의 발표 성명 발표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밑바닥이에요. 이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일정들이 있었거든요. 북미 간에 대표가 만난다. 대통령과 수장이 만난다. 이런 어떤 빅 이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면 이게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가진 않았겠죠. 그래도 바로 재빠른 반등들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뭔가 판이 뒤흔들리고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판이 깨지냐 이게 나중에 판이 깨져가지고 틀어지고 이건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판이 뒤흔들려서 다시 뭐 전쟁 분위기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올해 이 문제가 뒤틀어져서 깨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깨지지는 않아요. 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발을 둘 다 깊숙이 담가놨기 때문에 이유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 발을 담근 건지 아니면 자기 선거를 위해서 발을 담근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빅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월 달쯤 해서 뭔가 많이 포장된 쇼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진짜 핵팩인지 아니면 쇼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폼페이오가 이번에 가서 협상하는 거 봐서는 진짜 협상을 하고 오긴 했더라고요. ICBM만 걷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를 풀어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9월 정도에서는 뭔가 진일보한 뭔가 빅 이벤트가 준비가 돼야 트럼프 입장에서도 선전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폼페이오 북한 간 것만 가지고도 선전을 엄청 했잖아요. 예, 분명한 건 이번 코스에서 아마 대북주 관련해서는 거의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쪽 섹터도가 기대감 소멸됐죠. 주가 많이 빠졌죠. 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계속 또 포기할 겁니다. 올라오면 또 포기하겠죠. 반등 시 손절매하고 여기서 10% 오른들 계좌에는 무슨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팔죠.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자리들이 다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또 기회였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다만 이제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예상보다 더 많이 흔들렸고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의 차이인데
이 이슈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어요. 걔 살아있지. 김정은이가 판을 깨고 싶으면은 그 강도라는 표현이 트럼프한테 표현했어야 되죠. 트럼프가 강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강도라고 한 건 아니고 트럼프는 신뢰한다라고 그랬어요. 트럼프를 강도라고 표현했으면 아마 판이 깨졌을 겁니다. 트럼프가 맞받아 쳤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땐. 근데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을 띄워주는 것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정은은 로켓맨이다 했다가 나이스 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스 가이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왜 그럴까? 단순히 본인의 어떤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협상 전술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네가 판을 뒤집어 버리면 너 뒤진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내용은 또 계속 들려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하나 뭐 얘기 나오겠죠. 어저께 폼페이오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까 폼페이오 사진 몇 장을 이렇게 거의 시간별로 올리더라고요.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근데 베트남 가서 두구의 유해를 송환받으면서 이런 코멘트를 써놨더라고요.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도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관계의 개선이 시작됐다. 북한도 유해 송환을 통해서 이런 관계 개선을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여기서 카드를 안 받기도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고 할 거는 진행해야겠죠. 할 거는 진행하면서 협상 전술이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든지 코멘트 하는 건 좋은데 할 거는 해줘야 앞으로 협상이 또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적하면 될 것 같아요. 과연 협상이 제대로 지킬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은 뭔가 실질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완강하게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꼬라지 내는 거죠. 꼬라지 부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너무 세게 꼬라지 부리면 판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 멘트 몇 개만 외무성 발언 전문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거기에 한 두 줄만 딱 그런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신뢰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언이 예전에는 뭐 김계관이라든지 또 누구의 최선이라든지 이런 애들 통해서 발언을 했던 건데 이 발언문 자체도 좀 약화됐다고 한 거죠. 이 발언문이 그냥 외교부의 외무성의 대변인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니까 불만 표시를 한 거다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종목들이 변동성 걸린 것은 기대감이 거의 완전히 소멸된 정도의 수준의 반영이 된 거니까 이 이후에 만약에 조금의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죠. 아마 그리고 대북주들은 오늘 뭐 아주 강한 급반등을 기대하진 마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고 어저께 대신 다 빼놨다 힘들 다 빼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반발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반전형으로 오늘 뭐 한 4, 5%, 내일 뭐 한 2, 3% 그러면서 또 유해 송환 하는 협상한다고 했을 때 또 한 2, 3%씩 움직였다가 만약에 송환 잘 돼가지고 그 어떤 결과물이 괜찮으면은 거기서 한번 치겠죠 위로. 협상이 다시 뭐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뭐 이러면서 뉴스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위로 한번 칠 거고. 그리고 종목들이 바닥이 안 잡히고 계속 흘러내릴 때는 악재가 하나 나와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 악재가 나왔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뭐가 하나 나와야 뭐 바닥이 잡히면서 끝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호재가 나오든가 확실한 호재가 나오든가 아니면 호재가 나올 게 아니면 악재라도 하나 나와서 아예 종집을 찍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 테마주들이 뭐 일정이 끝나고 나서 뭐 대선 후보에 탈락했다 악재죠. 근데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확 빠져버리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못 일어날 것 같지만 이슈화가 되고 나서 이슈가 다 반영이 되면 주가 반전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관점에 대응들을 한다 생각하시고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북경협주들도 오늘은 강세 흐름이 훨씬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막 10%씩 15%씩 급등하지는 못할 거고요. 현재 흐름처럼 완만하게 움직임들이 나와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부에
위해성과 관련된 이슈가 잘 해결됐을 때는 또 가파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이런 어떤 관점으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